예, 오늘 앞서도 이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발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요. 정말 오랜만에 공식 선거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건강상의 문제로 지원 유세를 자제해왔었는데요. 부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사 명칭을 쓰는 그런 당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지지자들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샘럽이라는 그런 명망가들, 지명도가 높고 사회적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고 그런 분들의 마당을 만들자고 연동형 비례제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예, 저 내용 먼저 얘기하기 전에요, 위원장 의원님. 네. 본인이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먼저 찾았다. 이 메시지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선대위 출범하고 난 다음에 한 5, 6일 동안 입원을 하셨어요. 원래도 이제 조금 몸이 불편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부산으로 온 것은 그만큼 부산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 반증한다고 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부산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5석, 그 다음에 새누리당이 그때 12개, 그 다음 무소속의 한 석을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예. 외전에 보면 사실은 보수당의 거의 아성이었는데요. 상당히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 약진을 했죠.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 전문가들 평가나 등등을 보면 상당히 민주당이 고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쪽 호남벨트 쪽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벨트나 이쪽 영남 쪽 벨트 속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 부산을 어떤 수성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전세를 역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는 김종인 대표가 지난 주말에 부산에 이제 긴급히 내려와서 선거운동을 지원을 했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해찬 대표가 내려가서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려가서 그럼 했던 메시지 좀 더 들여다볼게요. 김상현 평론가님. 네. 유사 명칭 쓰는 당이 나왔다. 지지자들 혼선이다. 글쎄요. 이 대표가 조금 더 수위를 높여서 열린민주당 저격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지지율을 열린민주당이 많이 잠식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35% 이상을 차지해야 예. 더불어시민당에서 17번까지를 당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35%가 좀 무너져 있어요. 그 열린민주당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 후순위에 배치했던 민주당의 비례 후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음부터 앞번호에 해주지도 않고 그러면은 다른 그 자기 자당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책임도 못 지는 어떤 이런 영입을 한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만회를 하기 위해서 그 지지율을 잠식해가는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자꾸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싫다고 하는데 열린민주당의 짝사랑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고 하나의 뿌리입니다. 저희는 사람 피를 나눠 가진 형제입니다. 우리는 12번, 기업은 1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더불어 시민당의 지지율은 민당의 지지율을 다 가져오지 못하고 쪼개지고 있어요. 플러스 1이 될 때마다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다. 아버지예요. 당연히 그 아버지는 친자식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친자식은 부족하니 사촌들이 지켜야 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효자, 서자, DNA 다 나오는데 벌써 지금 사촌까지 나왔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과거 납공수 한때 멤버였던 김어준 씨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조금 더 이제 여기서부터 좀 갈라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입장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은 열린민주당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앞서 영상 보셨지만 그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정청래 전 의원, 정청래 후보하고 좀 같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 조금 이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조차도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얘기들 지금 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그러면 당연히 정청래 후보, 그 다음에 김어준 씨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입장이 갈라진 이유가, 물론 지금 비례대표에서의 의석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범민주당 계열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총합에서
그 속에서 더불어시민당이 좀 더 가져가나 열린민주당이 더 가져가냐 이거예요. 어차피 그 의석수들은 미래통합당으로 넘어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 지역구 선거죠. 결국에는 이 조국 이 수호라는 이 아이템, 이 이슈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꺼내고 싶었던 이슈예요. 그런데 부각시키고 싶은 싶은 이슈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 와중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밑도 끝도 조국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열린민주당에서 계속 조국 수호, 뭐 윤석열, 검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예. 자연스럽게 이 이슈가 떠오르면서 조국 대 윤석열 이걸 미래통합당에서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지역구 선거에서 중도층의 표심에 민주당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을 것이거든요. 그러니 민주당에서는 그 총선 후보 가이드라인에 조국 문제 나오면 그냥 대충 그냥 뭐 명확하게 답변하지 뭐 너무 이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는 열린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견제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총선 이후에 내부 어떤 그 권력 다툼 이 문제도 당연히 깔리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 정치권 이슈, 총선 이슈 마무리하기 전에 이 내용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선거는 입이 문제입니다. 제가 부산에 올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부산은 교통이 체증이 많을까? 그리고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권자 한 절반 정도가 일주일 전에 자기가 누구한테 투표할지 결정을 한다는데 오늘 뭐 세대 폄하, 지역 폄하 논란이 또 불거졌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김대우 후보도 그렇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고 말을 하겠죠. 실제로 그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런데 결국 선거에서 막판 이 부동층의 심리를 가르는 것은 누가 더 잘하냐가 아니라 누가 더 잘못하느냐. 실언 한마디, 실수 하나에서 이 접전지 승패가 가늠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저게 본인의 지역구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비하라던가 세대 비하 같은 이슈는 총선의 전체 판도, 특히나 뭐 1, 2% 이내로 승부가 많이 갈리고 나는 수도권 격전지의 전체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 대표부터 출마하는 후보까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특히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방금 발언을 한 해당 지역 후보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징계도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어떤 징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도 이를 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 이해찬 대표는 본인이 당 대표니까 징계를 받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런 발언이 기껏 어렵게 부산 내려가서 부산에서 열심히 뛰는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또 득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말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D-9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이슈까지 저희가 한번 쉼없이 달려와 봤습니다. 관련해서 댓글 5개가 들어왔는데 하나씩 만나보실까요? 정치인들의 거친 만만은 진짜 공해다. 예. 부산 초라하다는 게 지역 폄하냐? 발전이 뒤처지니 발전시키자는 거잖아. 막말이 아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예. 임종석 실장 정계 은퇴한다면서요. 지금 하는 건 정치가 아니고 도대체 뭔가요? 선거 때마다 너무 우려먹는 지상욱 후보 얘기가 있고요. 마지막 볼까요? 당연히 다 주는 게 맞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까지 오늘 5개의 댓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